아, 그리고 맞아요. 지도교수 상담 이제 시작했죠. 뭐, 아, 그래요? 아마 따로 이제 뭐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지도교수가 한 명씩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 교수님, 이런 거 처음 들어봐. 그래서 지도교수님 한 명당 한 학생이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명 모여가지고 한 번에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1대1로 상담할 수도 있고 뭐 교수님들이 아마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떻게 정했냐면은 일단 그냥 랜덤으로 나눴어요. 학번 순으로 나눴는데 어 여러분들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뭐 AI 전공하고 싶다. 그래서 지도 교수도 AI 전공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바꿀 수 있어요. 뭐 나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가능해요. 지금은 그냥 랜덤으로 잘라 놓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갈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자료형을 했어요. 자료형.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형이랑 숫자형 말고 뭐였죠? 아, 군집형 맞아요. 고마워요. 그래서 여기 안에 뭐 리스트도 했고 튜플도 했고 딕셔너리도 했고 잠깐 지나갔던 집합도 있었고 아 문자열 맨날 빼먹네. 문자열도 했고 또 뭐 있었지? 요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좀 뒤에 나왔던 게 이제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요거를 예를 들어서 했었죠. 여기까지 했었고 이제 자료형은 끝났고요. 자료형은 끝났어요. 자료형은 이렇게 끝이 났고 이제 프로그램 흐름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조건문이랑 반복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언어나 아니면 파이썬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 뭐 많은 언어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특정 조건이 됐을 때 분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조건 하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구문들,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크게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예외 처리 할 건데 오늘 다 하려나? 다 못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만 다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해 볼게요. 제어문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뭐 크게 조건문이랑 반복문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조건에 따라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게 될 조건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조건이 네? 오늘 왜 이러냐? 오늘 영 이상하네. 어떤 조건이 발동이 됐을 때 그때 실행을 하는 게 조건문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생긴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 안에 어떤 질문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만약에 3이 되면은 요런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게 만약에 거짓이 되면은 요런 코드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조건문, 요런 애를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을 던져서 그게 참이 되면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를 반복을 하고 다시 여기로 와서 다시 물어본 다음에 또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봐서 또 참이면은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이름에도 볼 수 있듯이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그쵸. 여기 조건에 따라서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된, 뭐 요 코드를 실행을 해라, 저 코드를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조건문이 있고,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특정 코드를 반복을 하는 반복문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조건문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if 한 다음에 여기에 조건을 명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콜론을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경우에 실행을 하는 코드를 어떻게 넣냐면요. 여기에다가 탭을 하나 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해요. 띄어쓰기를 해서 여기 true일 때 실행을 할 코드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else,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콜론을 해서 여기다가 탭을 내고 여기는 false일 때 실행이 되는 코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실행이 되다가 얘를 만나면은 요거를 일단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참이다, 얘가 true다 라고 하면은 얘를 실행을 할 거고, 얘가 만약에 false다 라고 하면은 얘를 실행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다시 쭈루루룩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줄이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참일 때 여러 줄을 실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탭으로 구분을 하면 돼요. 전부 다 탭을 내야 돼요. 이따가 직접 할 때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탭을 써야 돼요. 탭. 여기 또 탭을 내고 코드를 쓰고 이렇게 쭉쭉쭉. 그러면은 true일 때 실행하는 코드가 여기가 됩니다. 여기 탭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울게요. 네. 그래서 뭘 볼까? 잠시만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예제를 한번 볼게요. x라는 어떤 정수형 변수를 만들고 y라는 정수형 변수를 만든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if 안에 x 더하기 y가 35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요거는 이제 불리언으로 나오겠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그런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콜론을 하고서 만약에 참인 경우에는 맞는 계산이다.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35가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참이면은 얘를 실행을 하고요. 얘가 false면은 틀린 계산이라는 걸 출력을 한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더하기 y가 35가 맞죠? 요 비교의 결과가 true가 나올 거예요. 두 개 더하면 35가 되잖아요. 얘랑 얘 더하면 35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되겠죠. 얘는 그냥 실행 안 되고 넘어가요. 여기로 이제 넘어가요. 만약에 여기가 35가 아니라 뭐 다른 값이 온다고 칩시다. 뭐 20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얘의 결과가 false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로 와요. 얘는 실행 안 하고 얘를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아, 되게 복작복작 하다가 조용하니까 되게 적응이 안 되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과제를 낼 것 같아요. 그 오후 분반에 하고 있는 장인영 교수님이랑 얘기를 조금 했는데, 과제를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과제는 제 생각에 아마 연습 문제를 좀 골라가지고 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if 한 다음에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true가 들어가면은 true일 때 실행이 여기가 돼요. 그리고 else라고 할게요. 여기는 false일 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요거 없이 한번 해볼까요? 아, 좀 걸리는구나. 여기가 실행이 됐죠. 여기 맨 처음에 if를 만나서 여기 안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항상 true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실행이 될 거예요. 반대로 여기가 false가 되면 여기가 실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 밖에다가 이걸 한번 써볼게요. 조건문 끝나고 실행.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if를 만나서 여기가 false니까 일단 얘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얘를 실행을 한 거죠. 요거는 조건문이랑 상관없이 항상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true가 되면은 여기가 실행이 되고 여기 if, else 중에서 여기 위에 있는 참일 때 실행이 되는 부분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조건문이랑 상관없이 항상 실행이 되니까 여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else일 때 실행을 하나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여기서 엔터를 딱 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else일 때 실행을 하는 애들은 이렇게 블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한 줄 더 쓰면 세 번째 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탭을 이제 끝내고 다시 여기로 들어오면은 조건문 닫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false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이 if문에서는 여기 if문에서는 요 세 줄이 실행이 된 거예요. 조건이 false였으니까 요 세 줄이 실행이 되고 요거는 이제 조건문 끝난 다음에 차례로 다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해봅시다. x를 15를 하고 y를 20을 해볼게요. 여기 조건이 들어가는 자리에 x 더하기 y는 35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분기를 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참이니까 여기 위에 게 실행이 되겠죠. 위에 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밖에 있는 게 실행이 될 거예요. 그쵸? 요게 만약에 뭐 다른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거짓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실행이 되죠. 그리고 조건문 밖에 있는 게 실행이 되죠. 여기까지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면은 if 하고 조건이 여기 들어와요. 얘가 이제 true 또는 false로 나오는 어떤 불리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탭을 내고 띄어쓰기를 하고 여기에 쭉 들어가는 내용은 true일 때
실행이 되는 부분. 마찬가지로 여기에 탭을 내고 여기 쭉 들어가는 거는 false일 때 실행이 되는 부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좀 보니까 뭐 나는 뭐 파이썬 공부한 사람도 있고 C 언어 공부해 본 사람도 있고 이번에 처음 프로그램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 수업은 그 마지막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수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도 우리 수업을 듣고 파이썬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서 뭐 나는 프로그래밍 언어 한 번도 안 배워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면은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만약에 시험 문제 같은 것도 그런 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만 나올 거지 막 다른 거를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뭐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if랑 else 뒤에는 항상 콜론을 붙여야 돼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끝났다. 이제 조건은 여기서 끝이 났고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을 봐줘라고 하는 거죠. 요 콜론을 항상 써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자주 까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들여쓰기가 돼 있죠. 띄어쓰기가 여기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오면서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아까 앞에서 봤던 거죠. 여기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요 if에 해당하는 거는 true일 때는 여기만이고 false일 때는 여기만이에요. 여기 들여쓰기를 안 하면은 이제 if문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들여쓰기를 안 하면은 if문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출발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들여쓰기. 들여쓰기도 파이썬에서는 문법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코드를 쓸 때 맨 앞에 함부로 띄어쓰기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요. 들여쓰기를 하면은 여기에 if문이나 뭐 포문 같은 게 나와야지 들여쓰기를 같이 엮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맨 앞에다가 띄어쓰기를 하면은 이제 뭔가 파이썬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들여쓰기가 중요합니다. 들여쓰지 않으면은 if문에 밖으로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들여쓰기 같은 경우에는 탭을 쓰기도 하고 탭이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들 키보드 왼쪽 시프트 위에 있는 그 키 있잖아요. 그 숫자열 바로 밑에 있는 그 키.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하기도 하고 스페이스바로 직접 띄우기도 하는데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에는 뭐 4번을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이게 뭐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탭을 보통은 4번의 스페이스바로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들여쓰기를 잘못하면은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 어떤 에러? 들여쓰기 에러. 인덴테이션이 들여쓰기죠. 들여쓰기. 들여쓰기를 잘못했다는 에러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if문을 썼는데 들여쓰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if문에 해당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들여쓰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 입장에서는 요 if문을 만난 순간 그러면은 얘가 참일 때 실행을 할 어떤 코드가 들여쓰기 되어서 쭈루루룩 나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들여쓰기를 기대를 하겠죠. 그 다음에는
근데 들여쓰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들여쓰기가 끝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 뭐야? 이거 조건문은 나왔는데 참일 때 실행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인덴테이션 에러가 났습니다. 네. 여기 한번 해 볼까요? 해 보죠. 해 봅시다. 뭐를 해 볼까? 요거를 한번 해 볼게요. x를 그냥 불리언으로 만들었죠. x 한 다음에 콜앱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바 두 번으로 돼 있네요, 여러분. 하나의 탭은 두 개의 스페이스바로 돼 있네요. 그쵸. 여기 보니까 띄어쓰기가 두 번 되네요. 어쨌든 약속하기 나름입니다.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무릎으로 누르는 거였어요. 죄송해요. 여기 방송 장비를 무릎으로 누른 것 같아요. 미안해.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은 true일 때 내가 범인이었어. 왜 공대생이면 그런 거 해본다며요. 진짜 맞나 하고 한 번 더 눌러봐야겠는데. 요렇게 하면은 제대로 한 거죠. 요렇게 하면 제대로 한 거죠. 아이고 왜 이래. 요렇게 하면은 if 하고서 여기 들여쓰기 제대로 했죠. else 하고도 들여쓰기 제대로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들여쓰기를 없애볼게요. 이러면은 벌써 빨간 밑줄이 가죠. 뭔가 틀렸다는 얘기죠. 요렇게 여기 오류 문구를 한번 볼게요. 나는 기대하기를 인덴티드 블럭을 기대를 했다. 여기 나는 if 문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들여쓰기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덴테이션 에러가 났습니다. 요 프린트에서 났대요. 이 다섯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이 프린트에서 오류가 났다. 여기서 딱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들여쓰기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마찬가지로 뭐 여기가 true니까 여기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else라고 했으면은 여기에 들여쓰기를 한 게 한 번은 나와야 된다. 네, 똑같은 오류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if하고 여기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조건. 여기에는 뭐 비교를 해도 되고 and나 or나 not 써도 되고 아까처럼 그냥 여기 안에 불이 결과가 되면 돼요. 이거의 결과로 참 거짓이 나올 수만 있으면은 뭐 거기 안에 막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도 상관없다. 네. 우리 이미 배웠죠. and 같은 경우에는 요 불끼리 연산을 해서 둘 다 true일 때, 둘 다 true일 때 true가 되는 거죠. 5월이면은 둘 중에 하나가 true면은 true가 되는 거죠. 보세요. 여기 한번 볼게요. 헝그리라고 해서 얘는 불 타입의 자료형을 하나 만들었고 얘는 정수예요. 정수. 정수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자료형에서 다른 자료형을 불로 변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표가 하나 나왔어요. 무슨 표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자료형에 따라서 true로 취급을 하는 경우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아니죠. false로 취급하는 경우가 나왔었죠.
기억하실 거라 믿어요. 홀스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막 이렇게 쭈르륵 나왔는데 그때 뭐 정수형일 때는 0, 뭐 실수형일 때는 뭐 0, 이게 뭐 문자열일 때는 뭐 이런 거 쭈쭈쭈 나왔던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그거 기억해 보세요. 한번 갔다 와볼까요? 나도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혹시 기억하는 사람 얘기 좀 해줘. 여기 있다. 요거예요, 요거. 다른 자료형을, 다른 자료형을 부울로 바꿀 수 있는데, 요 경우에는 false로 하고, 이걸 제외한 모든 경우는 true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수일 때는 0이면 false고 0이 아니면 다 true예요. 실수일 때도 0만 false고 0이 아니면 다 true. 요런 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활용을 한 거예요. 지금 if 한 다음에 헝그리, 요거는 불이죠, 불. 그냥 true and false가 나와 있는 애죠. and, money. 지금 헝그리 and money라고 했는데 얘는 일단 true잖아요. 그리고 얘는 불끼리 비교를 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둘로 보는 거죠. 얘가 지금 원래는 5천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5천이니까 얘는 true가 되죠. 정수형인데 정수형인데 0이 아니니까 얘는 true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true and true가 되죠, 결국에는. 얘도 true고 얘도 true가 돼서 true and true니까 아이고 나 잘못했네. 잠시만요. 완전 잘못했네. 아, 완전 잘못했네. 여러분들 잊어주세요. 완전 잘못했네. 저거 이따가 그럼 말한 김에 이따 한번 해봅시다. 여기 헝글이랑 여기 뒤에 비교가 돼 있네요. 다시 헝그리 앤드 머니 4천이 돼 있네요. 여기는 불이어서 true였죠. 얘는 불이어서 true고 요거는 비교를 하죠. 얘 얘의 결과가 불로 나오죠. 얘의 결과가 true, false로 나오잖아요. 얘가 지금 5천이니까 5천이 4천보다 크거나 같냐? true가 되죠. 그래서 true and true가 되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얘의 결과도 true가 되죠. 그래서 여기 if 안에는 헝그리 and 뭐 돈이 4천 원보다 많이 있냐를 물어봤는데 전체 결과가 true가 나와서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돈도 4천 원보다 더 있으니까 식당을 가겠다. 뭐 이런 거를 코드로 짠 거죠. 이거 한번 해봅시다. 헝그리 얘는 true고 돈이 5천 원이 있대요.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헝그리 and 요걸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요거의 결과는 true가 나오죠. 아까 말 나온 김에 이거 한번 해볼까? 오류가 나나? 궁금하네. 이거는 5천이 나오네요. 내가 완전 틀렸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헝그리 and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여기 안에 들어간 게 true가 되죠. 식당을 간다. 식사를 거른다. 너무 슬프네.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요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으로 바꿔볼게요. 10,000원으로 바꾸면은 여기 앞에 거는 true가 되죠. 여기 뒤에 거는 false가 되죠. 그러니까 true and false니까
요 AND 연산의 결과가 false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 false가 돼서 요게 실행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그쵸? 얘는 그대로 true지만 얘가 false가 돼서 true and false가 됩니다. 요 and 같은 경우에 A and B라고 하면은 A랑 B가 모두 true면은 true를 반환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false가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false가 된 거죠. 됐나요? 넘어갈게요. 오늘 조건부만 하고 끝나겠는데 이러다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아까 들여쓰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오류가 난다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조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그때 오류 없이 다음으로 진행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런 걸 쓰면 돼요. 패스라고 쓰면 돼요. 패스. 여기 지나가라. 여기 x를 불 타입으로 true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if x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밑에 있는 걸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들여쓰기를 하고 패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다. 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패스를 안 쓰면은 여러분들 오류가 나요. x를 불로 만들고 아이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true니까요. 여기가 true니까 여기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패스를 안 쓰면은 나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아까 봤던 그 오류가 나오네요. 들여쓰기 된 블럭이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인덴테이션 에러가 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여기서 패스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 들여쓰기를 해서 여기에서는 패스를 해라 라고 한 겁니다. 여기다가 뭘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이것도 안 해봤어. 지금 해봐야지. 요 밑으로 패스를 하는 그런 코드인가 보네요. 여기 밑에도 한번 써볼까? 궁금하다. 되네요. 되는데? 패스는 그런 용도인가 봐요. 뭐 여기서부터 패스를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일 때만 사용을 하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답은 여기 안에 있어요. 정답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아, 패스가 그런 뜻이었구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데서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뭐 else if라던가 아니면은 뭐 종류에 따라서 elif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냐면은 뭐냐면은 아까 if 또는 else 있으면은 요 조건을 보고 딱 한 번 분기를 하잖아요. 딱 한 번만 분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예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점수가 90점이다. 점수가 90점인데 80점에서 100점 사이면은 A를 줄게. 근데 성적이라는 게 A 또는 F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80보다 크고 100보다 작냐?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true면은 바로 실행을 하고 false면은 여기로 가요. 요 다음 걸로 가요. 여기. else if라고 써놓은 게 또 있죠. 여기서 이제 60이랑 80인지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분에서 일단 false로 오면은 원래는 else라고 써 있는 데 가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도 true면은 거기 안에 있는 걸 실행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false면은 그 다음 else if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넘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40이랑 64이냐? 라고 또 물어보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맨 처음 여기에서 true일 때는 얘가 실행이 될 거고 여기 두 번째에서 true가 나오면은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에서 true가 나오면은 요게 실행이 될 거고 또 이제 순서대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 게 true냐 false냐. 처음 게 true면은 요거 실행하고 끝. 만약에 처음에 false면은 두 번째로 가서 얘가 true냐 false냐. 얘가 true면은 얘 실행하고 끝. 요게 false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가 true냐 false냐. true면 얘를 실행을 할 거고 false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true면 얘를 실행을 하고 false면 이제 최종적으로 전부 다 false일 때 실행을 하는 F가 여기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딱 하나의 경우로 나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개의 분기로 나눠야 할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지금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요 elif문은 이전 조건문을 만족하지 못하면 앞에 거가 만족이 안 되면 수행이 되는 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얘를 if랑 else만 가지고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되게 복잡해지겠죠. 한번 해볼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성적을 나눠서 출력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레이드가 뭐 여기서 뭐 90점이다 라고 했을 때 if랑 else만 가지고 한다 치면은 A입니다. 이렇게 할 거고 else일 때 요거일 때 다시 여기서 물어봐야 될 거예요. 이거면 B입니다죠. 그리고 이게 else면 또 if문이 여기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 블록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F입니다가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죠. 그래서 이게 뭐 90점이 아니라 70점이 되면은 여기가 될 거고 뭐 이게 또 30점이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 그런 식인데 이렇게 쓰면은
되게 딱 한눈에 봐서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렇게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아지겠죠. 계속 들여쓰기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L if로 바꾸고 요렇게 요렇게 똑같은 코드지만 이제 else if를 사용을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점수를 바꿨을 때 제대로 동작을 하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까요? 아, 아니구나. 끝낼까요? 잠시만요. 분량을 한 번만 보고요. 진도 뒷번보다 빨라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 지난주까지 해서 똑같이 끝났을 거예요. C3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네. 마지막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 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여기 한번 예를 볼게요. 우리가 막 복잡한 조건문이 아니라 되게 간단한 조건문을 한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라는 애를 보고 얘가 60보다 크면은 리절트라는 데다가 패스를 넣을 거고 얘가 만약에 폴스가 되면은 똑같이 리절트에다가 페일을 넣으려고 해요. 그쵸? 그런 코드를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 이 그레이드를 보고 얘가 6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똑같이 리절트 안에다가 같은 변수 안에다가 경우에 따라서 패스를 넣고 싶기도 하고 페일을 넣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돼요. 리절트에다가 패스를 넣어라. 만약에 요게 참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면 페일을 넣어라.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한 줄로. 한 줄로 해서 여기 참인 경우에는 이거를 해라. 요게 만족이 될 때. 그게 만약에 거짓이면은 요거를 해라.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면은 여기가 참이면은 여기가 참일 때 패스를 넣어라. 그게 아니면은 페일을 넣어라. 가 돼서 여기 리절트 안에 요 조건문에 따라서 패스 또는 페일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 한번 해보고 여기 한번 해보고 기다려요. 여기 한번 해보고 너무 수업 빨리 끝내는 게 자꾸 버릇이 되는 것 같은데 해볼게요. 세상 친절할 수가 없어. 그레이드가 60보다 크면은 여기 안에 패스라는 문자열을 넣으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페일이라는 걸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60보다 크니까 패스가 들어갔을 거고 만약에 60보다 작아지면은 자동으로 여기가 실행이 되니까 페일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표현식을 사용을 해서
패스를 넣어라. 언제? 그레이드가 60보다 클 때. 그게 아니면은 fail을 넣어라. 그레이드를 일단 65를 줘볼게요. 그러면은 65니까 여기가 실행이 돼서 요게 들어가겠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요게 false가 되면은 여기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result 안에 들어가는 게 fail이 될 거예요. 그쵸. result로 fail이 나왔죠. 요거를 뭐라고 한다? 이름을 얘기하는 걸 까먹었네. 얘를 조건부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조건부 표현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